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브 주가에 대해서 주간 브리핑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타 이제 그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라든가 원달러 환율 이런 그 의미 있는 주요 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 주가의 가장 커다란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BTS 부재를 이제 그 어떤 하이브의 역량으로 이제 극복할 것이냐, 유지하고 이제 극복할 것이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주가와 경기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이죠. 일반론적으로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은 사실 그 선행 지표입니다. 그 경기에 이제 선행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 바닥권, 경기 바닥권에서는 이제 그 주가가 경기 바닥 6개월이라든가 한 1년 정도 전에 바닥을 치고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불황 속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 악재 속에서 이제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경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6개월 정도 먼저 고점을 찍고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꺾이고 내려오는데 경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반론적인 겁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자연과학처럼 뭐 1 플러스 1이면 반드시 2가 된다, 그런 영역이 아니죠. 뭐 랜덤하다 혹은 이제 복잡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투자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제 그 첫 화면에서 이제 주가와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실 이제 각종 매체, 뭐 유튜브라든가 각종 뭐 그 전문가들이 거의 뭐 열이면 열 대부분이 이제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 주가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내년에 주가가 여기서 이제 크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파생 상품들 있죠. 그래서 뭐 옵션, 풋 옵션이라든가 선물도 이제 매도 쪽 포지션, 혹은 이제 인버스, 거꾸로 가는 그 인버스 관련 이제 상품도 많죠. 그런 데에다가 사실 그 투자하면 될 텐데, 그 사실 그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는 경기에 대비해서 선행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 불확성이 이제 많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후폭풍이 지나간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일정 테마별, 업종별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차별화될 가능성이 뭐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내년도 경기는 좀 안 좋다고 보는데, 그 요소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뭐 정확히 사실 우리가 계량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여튼 그 조심을 하되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국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인데요. 지금 이제 우하단 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10월 2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고점이 이제 4.232%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년짜리라든가 이제 10년짜리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상승 5파의 뭐 절정이라는 그런 제가 표현도 쓴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미국 국채도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은 사실 그 꺾인 게 좋은 거죠. 발행하는 측에서 금리를 높게 주다가 낮게 주는 거니까 발행하는 측에서 이제 좋은 거죠. 그만큼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자산 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주식이 먼저 꺾였죠. 주식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꺾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지금 추세선을 제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저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채권 시장은 지금 이제 그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최근에 시장이 그나마 이제 비교적 그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상폭 축소 그런 이슈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달 이제 12월 13일, 14일이 이제 그 FOMC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보도들을 보면은 0.5% 정도, 그러니까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공업이죠. 다우 공업 지수라고 그러고, 아래는 이제 나스닥입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공업지수 30개를 이제 30개를 인덱스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뭐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성장주, 빅테크를 포함해서 이제 성장주들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지수보다는 사실 우리가 S&P 500을 보는 게 정확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S&P 500보다는 이제 다우지수를 제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28,600포인트대에서 34,00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막 25% 가까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아래는 이제 그 나스닥 종합이죠. 우리가 이제 요 앞 그림에서 이제 그 미국 10년 만기 채권을 봤는데, 채권이 꺾이게 되면은 즉 이제 금리 인상폭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고금리에 민감한 이제 성장주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주는 못 올라가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전통주라고 그러죠. 우리 굴뚝주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제가 지난 주말 이제 그 방송에서는 나스닥 랠리가 임박했다 그런 표현썼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빅테크 기업 중에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가 시가총액 뭐 절대 상위인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뭐 안정적이라 좀 많이 빠진 상태, 못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도 전일, 어제는 지금 미국 시장 열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전전일이 되겠죠. 전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때 한 7%대 이제 강세 보이는데 여전히 뭐 절대 바닥거리요. 기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도 전혀 못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12월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물론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빅 스텝으로 결정이 나야 되겠죠. 저는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또 2월이 돼서 이제 금리 인상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0.5 정도로 결정이 난다면 그 기대감과 가능성으로 이제 그 나스닥 그동안 낙폭 과대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이 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는 이제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선물입니다. 그 WTI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코로나 완전히 전이죠. 2018년도 고점까지 지금 빠졌어요. 빠지는 건 다 빠졌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근원 물가에는 이제 그 우리가 유가가 포함이 안 되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원 물가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연준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는 좀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하튼간에 12월 달 연준의 어떤 그 회의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점 배럴당 130달러에서 지금 77달러, 8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달러당 1444.2원이 최고점에서 지금 이제 1400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한 4일, 5일 정도 이제 그 환율이 반등을 했죠. 반등을 1360원대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다소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제 그 눌림목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또 빠져버렸어요. 다시 또 이제 120선이 이제 120선이 힘없이 무너졌는데, 여하튼간에 원달러 환율도 물론 이제 변동성 굉장히, 당분간 변동성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주가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그 흐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워낙 강세 속에서 오릅니다. 주가가 이제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이제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화의 달러 대비 원화의 이제 강세 배경이라고, 결정적인 이제 그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는 이제 그 NH투자증권 최근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를 뭐 25만 원 제시했고, 앞서도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제 그 BTS 부재를 이제 그 어떤 역량으로 유지를 하고 극복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사실 그 BTS가 저희가 이제 그 하이브 주가를 17만 원대에서 처음 이제 주력으로 추천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BTS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줄면서 막 간접 매출이라든가 다른 이제 신예 아티스트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 그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뭐 지금 수준까지 빠지니까 제가 뭐 구차하게 변명할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멤버 중에 진이 가장 맏형이죠. 12월 달에 이제 입대하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BTS 부재에 따른 이제 매출 타격이 이제 내년도 5천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 한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불확성은 굉장히 크지만 바로 아랫줄 보면 다만 주가는 이미 모든 우려를 이제 선 반영한 상태다. 특히 이제 그 군대 관련 불확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 보는 거고, 입대 불확성 해소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BTS 부재가 오히려 이제 그 조명받지 못하던 다른 아티스트 성장세를 이제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내년도 주요 이제 그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 본업 연간 50에서 100% 성장 중에 아티스트 4팀이죠. 그렇죠. 그 아티스트가 누가 있나요? 일단 뭐 TXT가 있고, 그다음에 엔하이픈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세븐틴 BTS 이렇게 네 개 팀이 돼 있고, 신인 어떤 그 모멘텀, 그 르세라핌, 그다음에 뉴진스가 최근에 TV를 보면 광고에도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위버스죠, 위버스가 이제 그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형 경제 뭐 가장 이슈화 되고 있죠.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수익 구조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오타쿠라는 것은 이제 강력한 팬덤을 의미하는 거죠. 오타쿠 수요 확보.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를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게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또 이제 그 플린트라고 죠. 중견 게임사인데 플린트에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당분간은 이제 게임 쪽에서 뭐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생각이 되고,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1조 2천억, 올해 예상이 이제 1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도 NH투자증권에서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굉장히 선반한 거죠. BTS 없이도 이제 조직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그 논리에 맞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 개인 사업자하고 뭐 법인이라고 그럴까요?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그 본인 오너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법인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오너가 없어도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정도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어떤 그 고전적인 어떤 그 엔터 산업의 어떤 특정 아티스트들은 그런 실적 불확성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 잡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1조 8천억 정도. 자, 영업이익은 이제 1,900억, 2011년도에 1,9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2,450억, 내년도에 한 2,340억. BTS 부재 하에서도 이 정도라면 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단체 활동 못하더라도 개별 활동은 어차피 소속이 되기 때문에 개별 활동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별 솔로 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앨범 판매량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15%대에서 이제 2024년 정도가 되면 이제 17%대면 뭐 사실 대단한 거죠. 자,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BTS 매출 및 매출 비중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98%, 2018년도 98%, 97, 92, 70, 61, 내년도가 이제 그 39에서 이제 그 2024년도에는 이제 그 16%죠. 나머지 회색 부분이 이제 그 BTS를 제외한 매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TS가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61%인데, 4분기서부터 이제 그 BTS발 매출이 이제 그 일단 급감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노이즈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있다고 뭐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마티형 진 C죠. 이제 어른이니까 내달 이제 12월 며칠인가 12월 13일 날 연천에 위치한 무사단이라는데 백마부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입대를 하면서 이제 줄줄이 입대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이제 18개월이죠. 복무 기간 18개월인데 보통 이제 한 반절 정도, 한 9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언제 전역하느냐, 그게 또 새롭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전에
뭐 보고서에서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는 세 가지 모멘텀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군대 관련 불확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과매도가 된 상태죠. PBR이 2.0, 12개월 선행 PBR이 2.0 혹은 2.0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하튼간에 이제 과매도가 되기 때문에 불확성의 해소와 함께 이제 과매도 구간을 이제 해소가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엔터 산업 전반이 하여튼 그 시대적 주도주예요. 지금 이제 최대 호황기입니다. 최대 호황기. 뭐 K-팝 열풍과 함께 최대 호황기고, 그 사실 거기 선두에는 사실 그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해도 누구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위에 차트 이제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위에가 이제 SM이에요. SM들이 역사고 좀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역사고 좀 반열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JIP입니다. JIP. JIP는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야. 눌림목 주고 또 가고, 눌림목 주고 또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뭐 그 중에서 하이브를 제외가 한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JIP가 회계 투명성도 그렇고 하여튼 경영 회계 투명성을 위시로 해서 하여튼 그 경영도 굉장히 좀 야무지게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하나 또 추가로 한다면 SM이라든가 YG보다는 JIP가 좀 낫지 않나. 자, 아래 이제 JIP 엔터테인먼트도 월봉입니다. 월봉. 역사 고점을 좀 돌파한 겁니다. 돌파하는 거.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의 게임 산업이 그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BTS 군입대 매출 손실을 이걸로 막는다. 방시혁이 무르침 새 사업. 이게 이제 그 게임 산업이죠. 게임 산업. 하여튼 그 게임 산업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플린트라고 있습니다. 플린트. 국내 이제 그 중견 게임 업체인데 플린트에 투자를 해서 게임 산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사실 게임 산업이 보통 이제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보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웹툰 기반에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하이브 같은 경우 결정적으로 이제 BTS 위드 뭐였죠? 하여튼 그거 까먹었는데 IP죠. BTS와 같은 IP를 기반한 게임이죠. IP를 기반한 게임. 자, 그런 것도 상당히 강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오늘 위메이드가 이제 하한가에 위메이드가 위믹스라고 이제 그 위메이드에서 그 발행한 이제 그 위믹스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된다는 거죠. 그 컴투스는 지난번에 이제 그 FXT죠. 죄송합니다. FTX가 이제 파산 여파로 주가가 거의 하한까지 갔는데 별로 잘 안 빠져요. 왜 제가 이제 컴투스라든가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냐면, 그 하이브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40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사실 그 같이 올라갈 때 막판에는 엔터로 가기보다는 사실 그 컴투스라든가 위메이드 이런 그 NFT였죠. 그때 NFT 이런 가상화폐 흐름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컴투스 그렇고 위메이드 그렇고 하이브 그런데 빠질 때도 NFT가 이제 가상화폐 컨셉이죠. 그거로 같이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컴투스도 급락하고 위메이드도 오늘 또 하한가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나름의 어떤 하방 경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결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뭐 중요한 어떤 뭐 지표라고 할까요?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4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5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도 조금 이제 코스피는 그런저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약간 그 성장주 개념으로 등락을 거듭하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좀 더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원 좀 지켜주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놓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13만 9,500원이고 마이너스 3,500원입니다. 캡처를 잡았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2,500원인데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 한 7만 주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게 좋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크게 수반되면서 빠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매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제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고, 여하튼간에 지금 신규로 비중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신규로 사실 분들이라면 굳이 따라 사지 마세요. 플러스로 따라 사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사는 뭐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세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군대 불확성.
이제 입대가 결정이 되면서 군대 불확성 해소와 함께 과매도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대호황입니다. 사실 대호황. 지금 우리가 케이팝 열풍이 이게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 유행이 아니된 거죠. 장르를 새로운 장르를 이제 개척했다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엔터 산업의 호황과 함께 BTS는 이제 잠정적 활동 중단이나 신의 아티스트의 이제 활동이 이제 그 많아질 것이다. 기타 이제 게임이라든가 위버스 이게 이제 BTS 어떤 그 매출 공백에 따라 대체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는 점프가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